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여론조사 하나가 보도가 됐는데요. 자, 어디서 보도가 되었느냐? 바로 연합뉴스에서 여론조사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정례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 달마다예요, 한 달마다. 근데 지난주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또 올라서 지금 39%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모든 여론조사, 김어준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40%에 육박하거나 40%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지난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이거 대박이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만 알린다라면 이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필만 한다라면 이거 제가 먹힐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2달간의 이 노력이 이런 성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부터 좀 전해드리고 방송을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썸네일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역대급 민생 토론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급.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민생 토론회가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한 말이냐면요. 이거 언론에서 한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역대급 민생 토론회 열고 청년 대책. 보시는 것처럼 언론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이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제 어떤 정책을 내놨냐? 자, 어제는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목부터가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어제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좀 보여드리면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여드리면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있고요. 생활부담 완화와 관련된 정책이 있고요.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어떤 정책들이 있느냐? 바로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장학금이 원래 100만 명이었는데 이걸 150만 명으로 늘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특히 저희 2030 세대들한테 굉장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좀 문턱이 높았어요. 근데 그 문턱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이걸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도 내놨냐? 공공분야 임대로 연내 청년주택을 11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도 내놨고요. 이것도 뿐만이 아니라 청년 15만 명의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10만 명의 일자리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청년 취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도 내놨고요. 더 나아가서 청년 교통비 30% 환급, 문화비 15만 원 지원과 관련된 정책도 내놨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친구 여러분. 엄청 많죠.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얹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거죠. 기업 출산 장려금 전액 비과세 혜택.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겠습니까? 얼마 전에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씩 70명에게 70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걸 지급함에 있어서 세금이 떼어진다고요. 무려 4천만 원 이상이 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세금과 관련된 정책 펼쳐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정책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어제 하루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정책이라고 지금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청년 정책을 봤을 때 하나로 좀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정책들의 공통점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청년 정책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청년 정책,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뭐 일자리를 늘려주겠다,
더 나아가서 뭐 청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청년 정책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 정책에 있어서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장학금부터 집, 결혼, 출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청년 대책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정책에 있어서 실제 2030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내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왜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출산율이 0.65명이에요. 0.65명.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달 줄어들고 있어요. 매 분기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0.65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지금 전쟁 상황인 우크라이나보다 낫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인 우크라이나보다 우리 합계 출산율이 더 낮다고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정부, 특히 국가는 뭡니까? 특단의 대책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단의 대책을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라 기업들까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업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기업 출산 장려금, 전액 비과세 혜택과 관련된 정책도 저는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회사에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비과세 혜택도 있겠다. 이와 관련돼서 기업들이 나설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라는 물음표가 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더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생 토론회에서 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언론들조차도 역대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지 그걸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렇다 보니까요, 좌파들이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역대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정책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고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좌파들이 부글부글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한겨레, 청년 도약계좌 흥행 실패 피하려 고소득층에 혜택 주겠다는 정부. 자, 심지어 경향은 이렇게 사설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부유층 대기업에 맞춰진 저출산 대책, 수혜자 얼마나 될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격차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한겨레와 경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저출산 문제가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소득 격차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줌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대기업이 더 혜택받고 중소기업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대기업이 더 부각되고 중소기업이 더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요, 국가적인 문제라고요. 우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더 출산율이 낮다고요. 그런데 지금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소득 격차의 문제인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인처럼 그렇게 지금 또 갈라치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건요, 전 국민이 대상으로 돼야 되는 정책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부모가 부자니까, 너는 대기업 다니니까 혜택 받으면 안 돼. 그래 놓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한테 결혼해라, 출산해라, 이런 요구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런 한겨레와 경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어처구니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MBC예요. 자, 이제 급해요, 확실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년 정책을 내놓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비공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공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 재정 규모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준비도 없이 지금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저는 MBC한테 물어볼게요. MBC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공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재정 마련하면은 이거 응원해 줄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비판할 거예요? 자, 왜입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는요, 지난해 청년 정책 내놨습니다. 청년 예산 내놨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날렸냐? 민주당이 날렸습니다. 몇 프로나? 무려 80%나. 네? 100% 중에 80%나 윤석열 정부 청년 예산 날린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고요. 얼마 날린 줄 아십니까? 무려 2,382억 날렸습니다. 네? 얼마 중에 3,028억 중에 2,832억을 단독 삭감한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요. 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청년 일자리 예산을 무려 2,400억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통째로.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친구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 윤석열 정부 청년 예산 국회 예산 심의 현황입니다. 여기 중에서요, 고용노동부가 낸 청년 일자리 예산 2,400억을 통째로 날린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요. 이래놓고 지금 MBC는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재정 마련했냐? 이거 재정 준비됐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볼게요. 재정을 준비하면 응원해 줄 거냐고요? 재정 마련하면 응원해 줄 거냐고요? 재정을 마련해도 관련된 정책을 내놔도 지금 민주당이 발목 잡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그게 본질이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실제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그걸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걸 누가 잘 발목 잡고 있다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못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펼치겠다고 민생 토론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런 식으로 갈라치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재정 마련했냐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윤석열 정부 민생 토론회를 그냥 마구잡이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셨죠? 민주당이 이런 곳이에요. 민주당이. 민생 얘기하면서 청년 얘기하면서 정작 민생과 청년을 위한 그런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발목 잡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을 무려 80%나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단독으로. 반면에 민주당이 예산을 늘린 것도 있어요. 뭘 늘렸냐?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표 예산은요, 단독으로 늘렸어요. 무려 7천억이나. 이재명 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민주당 단독으로 7천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요, 필요 없다고 영원으로 편성했어요. 이거 시장에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영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걸 민주당 단독으로 이재명만을 위해서, 이번 선거를 위해서 7천억을 증액한 겁니다. 7천억이면 다행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증액을 했느냐. 이재명이 증액공언한 예산 6조 중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게 무려 99%한 겁니다. 신규로 99%. 얼마인 줄 아세요? 5조 9,360억이에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네, 이재명이 자신과 관련돼서 제가 이재명 표 예산 6억 증액하겠습니다 라고 공언했고, 그게 실제 99%가 증액이 됐다라는 겁니다. 누구 혼자? 민주당 단독으로.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압승을 거둬서 왜 윤석열 정부가 펼치려는 그 정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누구냐면요, 당사자인 이재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가 거듭되고 있고, 그 토론회에서 각종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 정책들이 언론에서조차 역대급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지지율이 상승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생 토론회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어제 이재명이 영등포에 가서 예정에도 없었던 기자회견을 하며 이렇게 마이크 들고 민생 토론회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문재인은요? 문재인 지난 총선 때 돈 뿌렸잖아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미리 받으라고 돈 뿌렸잖아요. 언제? 그것도 총선 하루 전에. 4월 15일이 총선인데 4월 14일 날 재난지원금 뿌리겠다고 말했던 게 문재인입니다. 그럼 이거는 불법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고발하지. 이것도 법적 조치 취하죠. 왜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보다 2020년 문재인이 돈 뿌린 게 더 선거 개입이다 라고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이 이 관권 선거 개입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면 윤석열 대통령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문재인도 문제 삼아라. 그래야지 모든 게 기준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 얼마나 바짝 얼어 있는지, 얼마나 코너에 몰려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어제 이재명이 이 영등포에 가서 마이크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이크를 들었는데 헛소리를 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또 무슨 소리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해. 야, 제 측근 중 공천받은 사람 누가 있나? 가짜뉴스 법적 조치하겠다. 야, 이거 나열해도요, 이거 하루가 지납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네? 지금 이재명의 측근을 넘어서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까지 민주당에서 공천이 약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다수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사실관계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재명 도대체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친명 횡재하는 것. 네? 이재명 코딱지 파주고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이상형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공천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다고 국민들 눈이 가려지겠습니까? 귀가 막히겠냐고요. 야, 진짜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 측근 중에 공천받은 사람 누가 있냐? 이거 가짜뉴스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자기 측근 중에는 공천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혜경 수행을 맡았던 권향엽. 단수 공천됐잖아요. 그러면 이 김혜경의 측근은 공천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민주당 어제 더 웃긴 게 뭡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요. 어제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그리고 이걸 경선을 간대요. 야, 이거 이상하죠, 시청자 여러분. 아니, 웃긴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인 서동용이 재심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주당 재심위에서 논의조차 안 했잖아요. 논의조차 안 했습니다. 논의조차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걸 철회하며 경선 가겠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의 지금 이런 행동이 앞뒤가 맞는다고 보세요? 뭔가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웃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사천과 관련돼서 김혜경과 인연 없다. 악의적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민주당 주장대로 인연이 없다면, 악의적인 왜곡이면요, 그냥 공천한 대로 가죠. 전략 공천한 대로 가죠. 이걸 왜 없습니까? 이걸 왜 다시 뒤엎어요? 왜 호떡 뒤집이 다시 없냐고.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스스로 뭔가 캥긴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뒤엎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이 공천 기준은 역시 이재명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시스템화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 권향엽 사천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가짜뉴스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어제 이재명이 영등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다가 이재명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왜냐? 어제 이재명은요, 마이크를 들어서는 안 됐었어요. 왜냐? 딱 걸렸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이재명이 이 김혜경의 측근 권향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김혜경의 옆에 있는 부실장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까? 여러 명이었던 거예요? 네? 민주당이 만들었던 그 전대무문의 배우자실, 거기에 부실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라는 겁니까? 처음 알았어, 저는 이번에. 자, 이재명 스스로 지금 김혜경 배우자실의 부실장이 권향엽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친구 여러분. 그래서 4명이더라고요. 4명.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더라고요. 4명. 자, 정말 이재명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것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웃긴 건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권향엽 사천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짜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두 법적 조치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대통령실에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네? 권향엽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이재명 시스템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은요, 국민의힘 공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까지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아니, 대통령의 말도 안 했는데, 공천의 기획자도 안 꺼냈는데, 권양엽의 기획자도 안 꺼냈는데, 왜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슝 여러분? 이재명이 바짝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얼어붙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재명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돼서 오 단장님이랑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얘기 좀 해볼 겁니다. 왜냐? 허위 사실이잖아요. 허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공천의 기획자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 것처럼 마치 이와 관련돼가지고 가짜 뉴스 얘기한 것처럼 허위 사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긴밀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재미있는 일이 터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당사자인 권향엽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천철에 나 경선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권향엽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김혜경을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보좌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향엽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대선 시절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을 맡았지만 김혜경을 수행한 적도 없고 현장에서 보좌도 안 했고 대선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나본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향엽, 김혜경 수행비서 아니었다는 게 오히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제 언론 보도가 하나 떴습니다. 어떤 언론 보도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수행 안 했다더니 권향엽 선대위 발족 후 김혜경 경북 일정을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향엽 주장에 따르면은 본인은 뭐라는 겁니까? 김혜경을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보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향엽이 선대위 발족 후에 김혜경의 다른 곳도 아니고 경북 일정을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권향엽이 나오겠다는 곳이 어딥니까? 전남입니다. 제가 전남이라면 100% 양보하겠어요. 그런데 전남이 아니라 어디라는 겁니까? 경북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경북.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권향엽, 이 SNS에 글과 사진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실제 권향엽의 2021년 12월 10일 SNS 글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를 거쳐 군이 휴게소를 들려 경주에서 간담회 후 신경주역에서 KTX로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스마트팜을 위해 꿈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들과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 자, 그러니까 권향엽 과거 SNS 글에 따르면은 본인의 하루가 파란만장했고 본인이 서울, 대전, 대구, 상주 찍고 지금 신경주역에서 KTX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김혜경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30대 엄마들과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같이 다녔나?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서 사진이 있어. 사진이.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 김혜경입니다.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김혜경입니다. 여기 지금 이재명인가 피켓 아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김혜경입니다. 심지어 이 현장 사진도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누가 찍은 겁니까? 이거 누가 찍은 거예요?
누가 찍어서 이런 권양엽 SNS에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해명해 주세요. 네? 이거 해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권향엽이, 네? 김혜경을 수행을 안 했다라던 권향엽이 어떻게 이러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지 이거 해명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사진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2021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있어요. 2022년 1월 1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글을 써놨는데, 자, 이 중에 어떤 사진이 있느냐? 바로 이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냐? 김혜경이랑 이재명이 나란히 서 있어요. 1월 1일 해 뜨는 그 뒷배경을 두고. 이거 누가 찍어준 거야? 누가 찍어서 권양엽 SNS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저 궁금해요. 해명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 본인이. 김혜경 수행 안 했다면서요. 네? 김혜경을 현장에서 보좌한 적 없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글을 쓰고 어떻게 저런 사진을 올릴 수가 있냐 그겁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발 해명 좀 해달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해명을 요구하느냐? 이재명도 아닙니다. 권양엽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당사자인 김혜경이 해야죠. 김혜경이. 왜냐? 저는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김혜경은 권향엽이 저런 사진을 권향엽 SNS에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자신의 행보가 저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데 김혜경이 이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저런 일을 했다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모르고 저런 일을 했다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김혜경도 모르게 권향엽이 김혜경의 일정을 써놓고 김혜경의 사진을 막 올려놔요, 자신의 SNS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이재명도 아니고요, 민주당도 아니고요, 권양엽도 아니고요, 누가 해야 되냐? 김혜경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김혜경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대선 후보 배우자는 무한검증해야 된다면서요. 자, 본인의 말 지키세요. 무한검증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김혜경 뭐라 그랬습니까? 과잉 취재 걱정 안 한다면서요. 요즘은 국민들이 거른다면서요. 자, 이거 과잉 취재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걱정 안 한다고, 국민들이 거른다고요.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줄지, 과연 이와 관련돼서 김혜경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저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아무리 이것을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 그래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며 반협박을 하더라도 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발 김혜경이 해명해달라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